K사상 한사상을 확립한 최동환입니다. 정감록이 신비책이었던 이유는 정감록 안의 비밀 암호를 풀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제7강에서는 고려 민중의 영웅 삼별초의 실패가 정감록에서는 미래에 만들어질 성공적인 국가의 표본으로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암호만 알아도 정감록의 기본적인 암호는 상당 부분 쉽게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감록에 숨겨진 가장 어려운 비밀 암호인 천부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감록의 암호를 해독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천부경 안에 내장된 K사상, 한사상의 이론 체계를 설명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달 최동환은 천부경 안에 내장된 한사상의 이론 체계를 정확하게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과 과학적 실험으로 명명백백하게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정감록 안의 암호를 천부경의 이론 체계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감록 안의 암호로 내장된 천부경은 그 이름이 금척 그리고 해인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의 강의를 모두 들으신 분들은 천부경에 내장된 한사상이 동서양 문명의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부경 안에 K사상, 한사상이 신비의 예언서인 정감록과 격암유록 등의 핵심 비밀 암호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강의로 비로소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미 30년 전에 출판된 저의 책 천부경의 예언론과 혼돈과 파천왕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강의를 처음부터 듣지 않은 분들은 이 강의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가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의 이 강의를 처음부터 들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정감록과 격암유록의 암호를 해독하는 두 번째 방법인 천부경에 내장된 K사상, 한사상의 이론 체계로 정감록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암호를 풀어봅시다. 최동환의 한사상 TV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본문 제8강 정감록 10승지의 암호를 푸는 금척 천부경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정감록 안에 숨어있는 암호 중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십승지에 숨어있는 암호를 알게 되면 이 십승지가 인류와 한민족의 집단 지혜인 한사상의 이론 체계를 담은 천부경을 한반도의 지리에 적용한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정감록 원문에서 십승지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찾아봅시다. 정감록 감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금강산으로부터 가야산에 이르렀다. 정이 말했다. 후세에 만약 지각이 있는 사람이 먼저 십승지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는 살고 부자는 죽으리라. 연이 말했다. 어찌 그러한가? 정이 말했다. 부자는 많은 돈과 재물이 있으므로 섣불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가난한 자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니 빈천하게야 어딜 간들 못 살겠는가?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국을 보아 행하리라 라고 십승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조선이 세계에서 최악의 노예국가이고 최대의 노예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제6강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부자란 많은 경우
인간을 가축처럼 부려먹고 물건처럼 팔고 사는 과정에서 그 부를 만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관직을 가진 자들이 민중을 착취하며 부를 만들었음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즉 조선의 민중이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마음이 정감록의 십승지 사상에 미래에 만들어지는 예언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선 민중의 마음을 모르면 조선이 망한 후에 왜 한국인들이 사회주의에 그토록 깊게 빠졌는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K사상, 한사상은 이 사회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완성함으로써 한국인의 희망을 모두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 깊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십승지는 정감록의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정감록의 대표격인 감결에서 십승지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몸을 보전할 땅 10곳이 있으니 첫째는 풍기 예천, 둘째는 안동 화곡, 셋째는 계령 용궁, 넷째는 가야, 다섯째는 단춘, 여섯째는 공주 정산 마곡, 일곱째는 진천 목천, 여덟째는 봉화, 아홉째는 운봉 두류산인데 이는 길이 살 수 있는 땅이어서 어진 정승과 훌륭한 장수가 연달아 날 것이다. 그리고 10번째는 태백이다. 혀껏의 씨는 천성이 신과 같고 지혜는 성인과 같았다. 능히 여러 부족을 통솔하여 선세의 도를 행하여 제시의 법을 부응하고 남태백에 천부소도를 건설하였다. 대인으로 하여금 금척의 이치에 따라 천지시원지본을 증리하며 자, 이 부도지에서 박혁거세는 옛날의 법을 부흥해서 남태백에 천부소도를 세우고 금척의 이치에 따라 천지시원지본을 증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박혁거세는 과거 한웅께서 태백산 아래 내려와 신시를 세운 것을 본받아서 한반도의 남쪽 태백산 아래 천부소도를 금척, 즉 천부경의 이치에 맞게 세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천부경, 즉 금척을 한반도 남쪽 태백산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곧 이제부터 설명할 천부경의 천부도, 즉 금척을 한반도 남쪽에 적용한 남조선지 비장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감록의 남조선 사상의 근본이자 십승지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감록 십승지의 뿌리인 금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금척의 이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도지에는 조선조 김시습 선생이 엮은 징심록 추기가 있으며 여기에 금척이 천부경의 내용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고로 금척지 유래의 기원이 심원하고 기허실지수 구이성십판이 차즉 천부지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천부경의 천부도가 부도지의 금척이라는 내용을 증명해 봅시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도지와 한단고기와 이 최동안의 책 천부경, 이 세 가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단고기의 일적이 음립 십거의 양작이라는 내용이 곧 이 최동안의 책 천부경에 소개된 천부경의 네 글자 일적 십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한 바로 이 천부도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천부도가 부도지에서 설명한 금척, 즉 구이성십과 일치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자료는 이 천부도라는 한 장의 그림, 즉 도상과 일치하며 하나가 됩니다. 한단고기의 일적이 음립, 십거의 양작이 천부도가 되는 과정은 이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즉 그림과 같이 천부도에서 1을 9까지 쌓아 검은 점 45로서 음이 만들어지고 낙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10을 펼쳐서 흰점 55, 즉 양이 되며 하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천부도를 부도지는 금척이라고 하면서 구이성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이성십의 구이는 구로 인해서 음을 세웠음을 말하고, 성십은 구이성십의 성십은 이 십으로서 양을 만들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이성십, 즉 부도지의 구이성십이 한단고기의 일적이 음립 십거의 양작이며 천부경의 천부도로서 일적식거가 되며 하도낙서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도지가 이 구이성십을 천부지수, 즉 천부경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천부경의 네 글자 일적식거의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부도지의 구이성십이라는 암호는 한단고기에 일적이 음립, 식거의 양작이 천부경의 천부도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지극히 난해한 암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암호를 풀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금척, 그러니까 천부경의 천부도가 어떻게 한반도 지도에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십승지가 되었나 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천부경의 천부도가 단군신화의 천부인이며 또한 부도지의 금척이고 정감록의 해인이며 정감록의 십승지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지도의 남쪽에 천부경의 천부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조선지 비장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 땅에 천부경의 천부도를 적용한 것이 남조선지 비장지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신라의 박혁거세가 한웅께서 태백산 아래 내려와 신시를 세운 것처럼 한반도 남쪽 남태백산에 천부소도를 금척, 그러니까 천부경의 천부도의 이치에 맞게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감록의 남조선 사상이 바탕이 되며 정감록 십승지의 근본이 되는 비밀스럽게 간직된 문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지도처럼 삼면의 바다의 중심에 천부경의 천부도, 즉 천부인이 적용되었으므로 정감록의 저자들은 해인이다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남조선지 비장지문은 제가 1993년에 한역이라는 책에 화보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부경의 천부도가 곧 금척이고 그 천부도가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 적용이 되어서 십승지가 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정감록 또는 격암유록에 적용이 되어서 예언서가 되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이 정감록의 십승지가 부도지 금척으로서 천부경의 천부도이고 그것이 단군신화의 천부인이며 나아가 해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정감록의 여러 책 중 하나인 격암유록 양백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도낙서 주역이치 양산지도 상견하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의 천부도를 한반도 남쪽, 즉 남조선에 적용한 바로 이 검은 부분이 낙서이고 흰 부분이 하도가 됩니다. 천부경 천부도의 기본 원리인 검은 점 45개가 낙서, 흰 점 55개가 하도입니다. 이것이 주역의 기본 이치라는 사실은 이전의 여러 강의에서도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격암유록 양백가에서 양산지도를 상견하소라고 했습니다. 양산지도는 무엇입니까? 즉, 이 검은 점 45개, 즉 낙서의 시작이 한반도 남쪽의 소백산이고 이 흰 점 55개, 즉 하도의 시작이 한반도 남쪽의 태백산입니다. 그리고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양산지도란 곧 하도 낙서를 통합한 한반도 남쪽에 적용한 천부경의 천부도이고 부도지의 금척이며 단군신화의 천부인인 것입니다. 격암유록의 양산지도를 살펴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양백, 즉 소백의 영역, 즉 낙서의 영역 45와 태백의 영역, 즉 하도의 영역 55의 영역 중에서 그 경계에 10개 점이 나오는데 이 10개 점이 바로 한반도 남쪽의 백두대간입니다. 이 백두대간에 10개 장소를 정한 것이 십승지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승지가 아니고 11승지도 아니라 반드시 십승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승지 뿌리가 금척이고 금척이 천부경이고 천부도이며 단군신화의 천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경의 천부도, 즉 천부인을 산면이 바다인 한반도 남쪽의 도장처럼 찍었기 때문에 해인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부경의 천부도를 한반도 남쪽에 찍은 것이 남조선지 비장지문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언의 암호들 상당 부분이 K사상, 한사상과 연결되며 이처럼 단번에 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격암유록 궁을론의 해인금축 천호만세,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해인인 천부경 만세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000년 만에 동북아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동북아 천하대란의 시대를 맞아서 정감록의 십승지 사상이 무너지고 그 정감록의 원본인 신지비사에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봅시다. 첫째 십승지 사상은 지난 7강에서 민중의 영웅인 삼별초의 웅장한 기계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세계 최강의 몽골군과 끝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통고려라 주장하며 피지배계층을 끌어안는 한국인의 한 사상이 사라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교의 염세주의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사상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십승지 사상은 조선 전체 인구의 30에서 40%가 노예로 전락한 최악의 현실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과 여러 밀란 등의 처참한 현실 등으로 크게 위축된 조선 민중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막힌 북한군은 공비가 되어 지리산에서 태백산까지의 백두대간에 숨어들어 천하명당이라던 정감록의 십승지는 피난처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정감록의 십승지의 신화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넷째, 정감록의 원본은 신지비사이다.
신지비사에서 말하는 새로운 국가의 영토는 남조선이 아니라 동북아 대륙의 중심이다. 이제 정감록의 십승지 사상이 무너지고 정감록의 원본인 신지비사에 웅장하고 세밀한 한사상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자, 오늘 강의는 정감록의 암호를 푸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감록의 십승지는 곧 부도지의 금척이고, 이 금척이 천부경의 천부도이며, 이 천부도가 곧 천부인이고 또한 해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정감록의 십승지 사상을 통해서 과거 동북아 대륙의 주인으로서 동북아 문명을 창조하고 동북아 대륙을 호령하던 우리 한민족이 신라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 동북아 대륙의 중심에서 한반도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반도 남쪽이 이상향으로 설정되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더구나 십승지 사상에는 중화 사상으로도 모자라서 도교의 현실 도피주의적인 사상으로 전락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정감록의 십승지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민중이 이 한민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신비주의에 빠진 그 의기소침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이 시대 대한민국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감록의 그 원본인 단군 조선시대의 신지비사는 동북아 대륙의 핵심 지역에 우리 한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사상에 심오하면서도 웅장하기 이를 데 없는 지정학적인 대전략이야말로 동북아 천하대란 이후 한민족의 미래를 잘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감록의 암호를 푸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세 번째 방법인 정감록의 원본 신지비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이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